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인플루언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 인플루언서 붙으신 다음에요. 바로 가기가 쉽지 않죠.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넣어두세요. 이렇게 되면 키워드 챌린지 등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붙으신 분들 또는 몇 개월 전에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번아웃도 오고 현타도 올 거예요. 왜냐? 끝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분명히 방문자 1000을 넘기면 인플루언서를 넘기면 되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서 그걸 매달려서 끝까지 해 왔는데 웬걸? 총 인플루언서 1470 명. 그러면 최근 붙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00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가 등수가 정확히 1469 명이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그 느낌이라도 있는데 근데 내가 1000 플러스로 뜨니까 과연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고 469 명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469 명을 내가 젖히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다시 하려니까 한 3 개월, 최소 2-3 개월 이상 그다음에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1년 가까이 인플루언서만 보고 달리셨을 텐데 현타가 오죠. 제가 그래서 강의를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렸던 게 인플루언서 붙으면 다가 아니고요. 인플루언서가 붙는다고 밥 먹여 주는 거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 붙기 전부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붙으면 추가적인 어떤 원고료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요. 내가 원고료 제한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뭐 방문자도 있을 수 있지만요. 커뮤니티가 없어서 내가 서로 정보를 좀 주고받아야지 나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주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주기만 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올라간 다음에 제가 뭐 키즈 풀빌라라든가 이런 키즈 풀빌라가 좀 비싸잖아요. 그럼 제가 한 명한테 이거를 소개를 해 드렸어. 귀찮지만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또는 브랜드 협업이 들어왔어요. 굳이 추천을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추천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미 마감이 끝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자기만 엄선한 그러니까 삼성, LG 같은 경우는 안 받죠 당연히. 엄선한 분들만 뽑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받지 않는 건 알죠 분위기로도. 그런데 보통 얘기를 드리면 특히 가벼운 서평단은 정말 뭐 거의 무조건 오케이 해 주시고요. 출판사는 원고료도 거의 안 주니깐요. 책 서평은 뭐 홍보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건 100% 수락을 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5만 원, 10만 원권의 경우에서도 뭐 폼 작성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메일을 자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루언서라서 연락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관련해서 내돈내산도 많고 리뷰도 많고 그동안 상위 노출시켜 놓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쓸 수 있는 글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 그다음에 제가 친한 이웃들이 쓰는 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락 오는 건들이 실제로 달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이 비타민 젤리 글을 올려요. 그럼 비타민 젤리 그 회사들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왜? 제가 상위 노출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루테인 영양제 같은 경우를 협찬을 받았었어요. 루테인 영양제만 지금 2달 사이에 3 개를 연락받은 거는 총 4 개고 제가 선물용까지 해서 어쨌든 3 개를 수락했어요. 2달 만에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된 걸 보고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 폼 만약에 폼 신청하는 경우라면 폼을 공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이 가능한지 여쭤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 이웃들한테 물어봐서 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라든지 블로그 주소라든지 같이 해 가지고 알려드리면 거기에서 저희 뭐 "이번 달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때 연락 주시기도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굳이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롭게 인플루언서 분들 리스트가 있고 그냥 블로거들 리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상위 노출되고 업체 리스트업이 되면서 연락이 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추세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뽑으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애드 포스트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를 왜 내가 제한을 못 받는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거나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1,470명 중에 저는 다행히 1000 플러스는 아니고 40등 랭킹이 40 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40 이면 되게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1,400등 중에서. 그죠?
그런데 이랬을 때 방문자가 당연히 받쳐줄까? 연락이 달라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연락 오는 건들은 제가 상위 노출한 건으로 또는 리스트업 된 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열심히 그 체험단 정보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방문자 수 무조건 비례한다고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 물론 되게 비싼 것들을 협찬을 받으시려면 방문자 1,000 정도 이상은 쪼끔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인플루언서 이외에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 두시면 그런 협찬을 받아가시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시가 인플루언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문자를 1,000 에서 2,000 으로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인플루언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1,000,000 원짜리 유모차에 당첨이 된 거예요. 마침 딱 둘째 출산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적합한 선물이었어요. 내가 가고 가다가 인플루언서가 붙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인플루언서 붙은 다음에 이미 글도 오래 쓰셨고 그다음에 방문자도 갖춰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추천하면 바로 추천 오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만 목을 매시느냐고 계속 키워드 챌린지 인플루언서 왜 안 붙지 막 이메일 받고 막 한 3일 동안 막 잠적하시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시는 건 큰 도움이 안 되어요. 그래서 등수가 높다고 해서 내 수익을 장담하지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챌린지 참여하기를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딱 검색을 미리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쓸 글이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그럼 제가 최근에 다이소에서 아이들 소풍 도시락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뭐뭐 쳐 봐야 되죠? 다이소. 그다음에 소풍 도시락을 했어요. 소풍. 그다음에 도시락. 이렇게 쳐서 이거요 다 숙지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을 키워드를 2 개, 3 개를 뽑아서 그걸 키워드를 다 나열해 가지고 제목에 골고루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거의 이 글 하나에 키체를 최소 2-3 개에서 5 개, 많게는 막 10 개까지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쪼끔은 '쪼끔 너무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 저는 한 5개 정도 넣는 편이고 정 아니면 2-3개 정도만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추가로 육아 주제가 아니면요 키워드 직접 제안도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아이와 여행 이렇게 키워드를 쳤을 때 보통 지역명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행 시기 아니면은 갈 만한 이렇게 겨울, 부산 이렇게 뜨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제안하신 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직접 제안을 하시면 이 키워드가 나중에 진짜로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오픈하고 알려줍니다. 알람이 딱 여기 위에 떠요. 그래서 바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많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오픈 키워드는 꼭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봐둡니다. 검색량 높은 키워드는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노려요. 경쟁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몬테소리 좀 많은 분들이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쪼끔 키워드가 있어요. 고거는 요렇게 눈여겨 봐두기는 하고 혹시나 쓸 수 있을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인기 참여 키워드 당연히 안 하는 게 쪼끔 더 좋겠죠. 인기. 너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루오션 키워드. 신청이 많지는 않지만 참여가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게 오래가거나 조회수도 잘 나온다는 거니까 요거는 꼭 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육아든 생활 건강이든 아니면은 리빙이든 어떻게 라이프 주제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제도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로 육아가 좀 빡세고요. 생활 건강은 돈 되는 키워드가 많아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요. 그쪽 홍보 체험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끔은 하실 수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료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글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래 남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 싸움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글이 오래가도 나한테 좀 남는 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분들이 생활 건강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해 노출이 잘 되고 월 계약으로 하셨을 때는 쪼끔 돈이 또 벌기도 하고, 워낙에 영양제는 저 그냥 써도 10만 원 받고요. 상해 노출, 키워드 상해 노출 아니면은 뷰탭이라든가 이렇게 통합 탭에 상해 노출이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붙어서 많이 받은 게 글 하나를 써서 20 얼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권으로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상위 노출 키워드 그 2개 됐다, 3개 됐다 이러면은 추가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 번만 이렇게 해도 돈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물론 키워드가 이제 상위 노출 잘 돼야 되긴 하겠지만 또 생활 건강에 쉽진 않아요. 자, 근데 리빙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사진이 굉장히 정성껏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진입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시는 분이나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키워드도 좀 많아서 한 번 입력하시면, 한 번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좀 오래가요. 어 그래서 저는 보세요. 아까 다이소에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이소라고 한번 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이미 생각은 해 놨는데, 또는 제목 전에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무슨 글을 쓸지 생각을 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요렇게 검색을 꼭 하고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면 다이소 쭉쭉쭉 보시면 이 중에서 계속 찾으시면 여러분들도 쪼끔 키워드에 대해서 저장되는 게 좀 머릿속에 많이 생겨요, 저처럼. 일단은 육아 키워드에 풍선 키워드들이 있어요. 풍선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것도 쓰고 가져가시고, 다이소 생일 파티 용품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어떤 생일상 차리기나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그러면 3 개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요것만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소풍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추천, 다이소 꿀템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쪼끔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참여가 좀 적은 것들 있잖아요. 검색도 물론 조회수도 봐야겠지만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많다는 거는 쓰기가 글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더럽고 굳이 귀찮고 굳이 내가 아는 내용이 쓸 글이 많지는 않고, 양모 필터 이거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소만 치더라도 이렇게 있고요. 이케아만 치더라도 이렇게 있어요. 트레이더스도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소가 많기는 하지만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참여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빙을 노리면 쪼끔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얘 봐요. 참여가 3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0 명. 해 볼 만하지 않아요, 20명 정도? 육아에서는 정말 많거든요. 육아는 막 1000 명, 893 명. 그리고요, 참고로 책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기 전집,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찾다 보면요, 의외로 이렇게 참여가 많다고 해도, 경쟁이 많다고 해도 조회 많이 안 하는 키워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등록한다고 너무 무조건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상위로 올라갔던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많은 블로거들이 나도 조회수를 늘리고 싶죠. 핫한 거를 좀 노리면 좀 좋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쪼끔 피곤하지만 이 사람들 하나 쓸 때 나는 좀 2 개를 써요. 근데 좀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쓴다거나 쪼끔 더 간단하게 쓴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놀이법들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랬더니 놀이법이랑 어쨌든 장난감, 또 보드게임도 샀었으니까 리뷰가 되긴 하겠지만, 보드게임 키워드도 있고 각 나이별로 놀이, 엄마표 미술놀이, 즉흥놀이, 실내놀이 많잖아요. 족감놀이, 소근육놀이 되게 많아요, 놀이만 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도는 솔직히 한 10 번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데, 열정하니까 뭔가 갑자기 막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분들을 핫한 거 노려 가지고 쓰셔 가지고 막 출산, 붓기, 후기, 막 출산 관리 쓰셔 가지고 빵 올라갔어요. 정확히 엄마편 미술놀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위 잘하거든요. 근데 일 주일이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편 미술놀이를 좋아하고, 저만의 비법이 있는 게, 엄마편 미술놀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작은 애들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래 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 때문에 어쨌든 일 주일 동안 조회수나 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키워드들로 상위 노출이 또 가능성이 있고 조회수도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데, 빵 터지는 것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빵 내려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2,000을 찍었어요. 1,000을 찍었어요. 갑자기 내일 다시 700, 500. 이거 되게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런 글만 쭉 쓰실 각오가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와, 나 헛헛하다. 싫다. 내 글은 못 쓰나?' 그리고 지금 단점 중에 하나가, 핫한 글을 발견을 했어. 그 글을 계속 써요. 실제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글이라서 한 거긴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도레미곰 전집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했고 방출도 되게 그래서 오래 있다가 했었기 때문에 도레미곰 전집 키워드가 생겨났고 그게 핫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썼어요. 근데 10개 이미 한 5개 쓰고 나서부터는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내가 뭐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딴에 어쨌든 저 사람들이랑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출산 이야기는 이미 멀리 왔고, 그리고 내가 무료 사진을 이용해서 글을 많이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당장 무슨 아파요. 아니면 갑자기 뭐가 생각났고 겪었어요. 그러면 쓰겠지만 무료 사진 이용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유사문서 이런 얘기는 오늘 좀 빼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무료 사진 한두 장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만 계속 쓴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이미 다 지워져 버려요. 블로그의 수익화가 되면서 이웃 소통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블로그 처음 했던 그 의미가 다 상실이 되어요. 그러면 이건 주객전도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영상에서는 저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 '블로그 오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익도 내고는 싶다. 그런데 나를 잃어가면서, 그리고 의미 없는 글을 만약에 10 번이고 20 번이고 '난 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냐? 내가 어쨌든 미술놀이를 좋아하면 사실 하루에 한두 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술놀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엄마표 미술놀이를 쓰고 그다음에 내일은 다이소에서 캔버스랑 막 아크릴 물감이랑 사온 거에 대해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어떤 아이와 놀이 제품인데 내가 패키지, 놀이 키트 또는 어떤 뭐 산리오 캐릭터 놀이, 레진아트 놀이 재밌거든요. 그런 걸 사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장난감 리뷰 겸 놀이 리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셔서 계속 쓰시면 이게 뭐 하루에 2번 어려워요? 그러면은 3 일에 2번 포스팅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핫한 거를 쓰시려고 하시면 이게 금방 순위가 떨어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뭐 도전을 해 보신다, 등수를 확인하신다,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일단 진입했던 가장 큰 그런 발휘된 장점 중 하나가, 저도 등수가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계속 등록을 정말 이 참여하기를 엄청 많이 찾아서 계속 눌렀어요. 계속 찾아서 눌렀는데, 그걸 찾아서 눌렀을 때 딱 제가 했던 게 제가 쓸 수 있는 최근의 관심사들을 정말 많이 집에서 글감을 찾아서 등록을 했고요. 아까 같은 과정으로 다이소 소품, 유아, 적어도 저는 이 정도로 찾아봐요. 그러니까 악이면 악이, 유아면 유아, 반찬을 쓰려고 하면 반찬 배달을 했어요. 반찬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반찬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거를 정말 한 3-4개 이상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너무 이게 너무 서로 상도덕? 이거는 상도덕은 아니죠. 블로거 도덕? 도덕으로 했을 때 지금 요거 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아이가 어쨌든 6 세인데 이 반찬이 몇 세와 몇 세는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아기라고 붙이기엔 그건 양심이 진짜 없잖아요. 만약에 되게 딱딱한 멸치를 도라기가 먹기에는 쪼끔 무리가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목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을 때 양념이 좀 되어 있고 반찬 배달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한 4, 5, 6 세 아니면 5 세, 6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딱 봤을 때 4 세도 있고 뭐 3 세도 있고 5 세도 있고 6 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5 세, 6 세.
만 가져가고 고민을 했어요. 워킹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워킹맘들한테 좀 추천을 할까? 주먹밥 만들기 패키지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걸로 할까? 두더락이 갑자기 진짜 생뚱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적으로 진짜 아닌 거는 확실히 배제를 하고 왜냐? 체류 시간이 어차피 다 깎여요 그렇게 하면. 이걸로 상해 노출이 된들 욕만 먹고 체류 시간 깎이고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우리가 글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월수는 이제 거의 사용을 좀 안 하는 편이고 뭐 새우 요리였는지 뭐 요리였는지 유아 반찬 배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넣고 뭐 유아식 반찬 뭐 요거 하나 정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내가 제목에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4살 유아식 반찬, 어린이 반찬, 초등학생 반찬 요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쓰다 보니까 자 유아식 반찬을 이렇게 눌렀는데 요런 분위기로 나오면 4살 아이 엄마는 그래도 누를 것 같긴 한데 초등학생 엄마가 누를지는 그거는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거 지금 키워드 챌린지를 저도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이게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죠? 그래서 13개월 아기 식단 유아식 반찬. 그래도 적어도 13개월인데 유아식이니까 이게 다 맞죠. 모든 이 키워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키워드 챌린지 등록을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거는 제목을 고민을 사실 다시 돌아봐 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키체를 많이 등록하면 당연히 등수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당연히 조회수도 내가 받쳐 줘야 되고요. 키체도 정말 많이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 참여율이 적은 주제를 좀 노리셔서 많이 쓰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는 좀 더 많이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쪽 주제에서는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챌린지 리스트를 쫙 보잖아요. 제가 놀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놀이를 쓰는 엄마들은 눈에 익어요. 그러면은 또는 제가 이제 상위 노출이 되시는 분, 최저가가 되시는 분들은 또 눈에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입을 좀 다른 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서 꽉 잡으면 반대로 그 주제에서 꽉 잡으면 남들이 여러분들의 그 대표 사진만 보더라도 그를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식 반찬 배달은 뭐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이분이고 이렇게 유아식 반찬을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반찬 종류를 진짜 다 먹을 것 같아요. 반찬, 이유식, 유아식 이 개월수 앞뒤로 해 갖고 도라기까지 다 먹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이어리에 실제로 다 적어 놨어요, 리스트를. 적고 적어요. 까먹어요. 다 쓰지 못해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열정으로 마음을 먹고 하니까 등수가 보이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해서 여러분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순위가 올라가고 키체를 많이 등록한다고 해도 헛헛한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고 글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장 연락이 오는 거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고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반찬 회사 같은 경우는 큰애들 반찬 배달 아니고는 뭐 어린애들 반찬은 서포터즈 개념이 좀 많고 원고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한 만 원 많이 줘 봤자 5만 원 정도 주고 거의 서포터즈 개념이 좀 많거든요. 뭐 아이베넷이라든가 몇 개 있죠. 찾다 보면은 저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근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쪽으로 서포터즈나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라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블로거였을 때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오래 해도 현타가 와요. 인플루언서가 붙자마자 현타가 와요 근데.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로 등수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는 순간을 발견할 때도 현타가 옵니다. 별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저 글 쓸 때는 이어폰 딱 끼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제가 쓰고자 저장해 놨던 사진들의 글만 붙여서 발행을 합니다. 왜죠?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다 신경 쓰고 등수 다 신경 쓰고 계속 그렇게 주객전도가 바뀌어 가지고 글을 쓰면 그러면 계속 우울감이라든가 계속 현타감에 내가 쌓이는데 우리가 진짜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 우리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 이유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언젠가 한 번쯤은 핫한 것도 노려보고 남의 글 보고 좀 도전도 해 보고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정보를 나누세요. 나눌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순간 그 시너지가 엄청나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메일이 계속 매일매일 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브랜드의 제 현재 방문자 수가 4,000이에요. 솔직히 그 정도 대형 브랜드라고 했을 때 가격대가 3,400만 원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제품 가격이 3,4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1만 방문자 가까이 또는 많아도 7,000~8,000의 방문자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보를 찾은 것과 저희 커뮤니티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못 가면 대신 추천해 드리고 이런 정보의 힘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하실 때 나만의 키워드도 꼭 하나씩 껴서 가져가시고 저처럼 리빙 키워드도 가져가시고 제목을 쓰기 전에 한 번쯤 13개월 아기, 식단, 유아, 반찬, 메뉴, 엄마 각각 적어도 두세 개는 쓰셔서 3~4개 이상의 키워드는 가져가셔서 등록을 하도록 하면 쪼끔 더 순위 진입이 조금 더 쉬울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1 주일 반짝 달렸다가 쉬었다가 반짝 달렸다 쉬었다가 또는 일요일은 항상 쉬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요렇게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재미있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꼭꼭 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